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챔피언스 리그하고 라리가가 있는 날입니다. 또한 축구 승무패가 있는 날이죠. 일단 오늘의 경기 아테네하고 엘소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멈추지 않다면 지속적인 영상으로 보답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또한 너무나도 많은 구독자분들의 증가율 3500%가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테네하고 엘소피아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 얘네들 지금 2차전이라는 겁니다. 1차전에 그럼 경기를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어떻게 경기 운영을 나올지도 약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아니겠습니까? 1차전 엘소피아에서 경기를 운영했는데 지금의 최근에 엘소피아는요 최근 18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12승 6무입니다. 역시나 리그 수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요 지금 엘소피아가 굉장히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최근 6경기 동안 0실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의 홈 경기장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점유율 역시나 지금 아테네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못했죠.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1차전에서 오버페이스를 한 다음에 패배를 한 다음에 2차전에 오면 자기들의 전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에게 표현드렸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테네는요 12개의 슈팅을 때렸지만 단 하나의 유심을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테네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눈으로 들어오는 팀은 아니고 많이 시청했던 팀도 아니죠. 물론 엘소피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아무튼 지금 경기력적인 측면을 봤을 땐 아테네, 이 그리스 축구는 어찌 보면 조금 빌드업 기반의 땅으로 가는 공들에 대한 의존도가 많거든요. 그 전진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소피아 역시나 먼저 다가가지 않겠죠? 기다리겠죠? 그러면 과연 아테네가 홈에서는 엘소피아를 상대로 뚫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의 선수단 가치는 지금 1,400억이고요. 반대로 지금 엘소피아는 630억인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630억이요.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1,400억은요. 지금 아마 셀타비고 이런 팀들, 라리가의 어찌 보면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이 이 정도의 스쿼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가져가고 있는 게요 그렇게 떨어지는 스쿼드는 아니라는 거. 결과적으로 지금 아테네가 엘소피아를 상대로 과연 이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1차전 경기를 봤을 땐 다득점보다는 적은 득점이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아직 배당 자체가 출발을 하고 있고 아직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배당을 보면 원래 배당이었던 1.54의 아테네의 홈 배당이요 지금 상승했다가 다시금 떨어졌는데 제자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판매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아웃으로 봤을 땐 역시나 이것도 높진 않지만 엘소피아 쪽이 더 가고 있어요.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요 비킹하고 자그레브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경기들이요 축구 승무패 1번부터 4번까지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머지 5번부터는 유로파 경기들이죠. 이거 지금 제가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전부 다 회원분들에게 전달 드릴 겁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일날 다 전달돼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비킹은요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이거죠. 뭐냐, 얘네들은요 인조잔디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이 1차전 뭐 엘소피아도 마찬가지고 비킹 이 디나모 자그레브도 마찬가지인데 디나모 자그레브는 저는 승 아니면 다득점을 예상했었죠. 그런데 다득점은 나왔지만 승이 나오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유일하게 1순위 중에 틀린 거는 바로 디나모 자그레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그레브의 1차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60%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22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5개의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요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제가 보는 지표는 이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자그레브는 어떤 축구를 구사하고 비킹은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차전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자그레브가 1차전과 동일한 경기로 운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는 인조잔디예요. 그러니까 자그레브도 역시나 땅으로 가는 공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비킹은요 땅과 높이를 둘 다 섞는 팀이죠. 그리고 또한 비킹은 원래 홈에서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원정의 경기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 팀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1차전의 점유율만 봤을 땐요 자그레브가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찌 보면 그렇게 밀리는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비킹은요 최근 20경기 동안 연속으로 무승부가 없었는데 직전에 무승부였고 자그레브 역시나 지금의 흐름이 엄청나게 좋은 건요
최근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15경기 아니 20경기 동안 패배가 없죠. 네, 15승 5무입니다. 지금 해외 배당이요, 비킹이 정배, 자그레브가 역배로 출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저득점과 다득점을 단순히 1차전을 보고 얘네들 다득점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그레브가 원래대로의 빌드업 능력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점유율 자체에서 자그레브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첼레하고 슬로반부죠. 잠시만요. 첼레하고 슬로반부. 이거 넘어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축구 승무패는 회원분들에게 다 게시글로 올라갈 거고 오늘 경기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네. 자, 첼레하고 슬로반부입니다. 지금 경기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13,000석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세리에가 계속 뒤로 가냐? 가장 큰 이유는요, 규모가 작죠. 관중석에 있는 규모가 작다라는 건요,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적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자원적인 측면에서 어찌 보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팀들,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팀들은요, 대체적으로 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수입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돈을 적게 버니까요, 당연히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플랜인데, 아무튼 그래서 세리가 지금 뒤로 가고 있다라는 거. 첼레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13,000석입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비킹도 안 클 거예요. 그렇죠? 안 크지 않습니까? 예. 자, 아무튼 다시금 돌아와서 슬로베니아 첼레, 아담하지만 열정적인 홈구장들이 있다. 홈팬들의 응원이 있다. 당연한 소리겠죠. 첼레는 지금 4경기 동안 3승 1무고요. 반대로 지금 슬로반부는요,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8승 2무에 최근 2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는 직전에 무승부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전 역시나 첼레가 어떻게 보면 좀 버텼어요. 네, 후반부 2차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좀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했죠. 그래서 첼레는 8개의 슈팅 중에 4개의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왜냐, 슬로반부가 홈에서 얘네들을 잡지 못했거든요. 슬로반부는 지금 홈에서 15개의 슈팅 중에 2개의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어디가 더 효율적인 경기를 운영한 거냐? 첼레입니다. 첼레는 역습 카운터를 50% 넘게 유효스팅으로 만들어냈거든요. 점유율을 많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카운터 축구에 굉장히 특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전인 첼레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얘네들이 먼저 전술적으로 올라간다라 하면 이거는 오히려 낭패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슬로반부 역시나 홈과 원정은 완전히 다른 축구에 대한 운영 체제를 지지할 겁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요, 일단 저득점 분포가 좀 더 근사치가 높아 보이겠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바로 리옹하고 페네르스케입니다. 얘네들도 틀린 경기가 아니었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페네르스케이가 지금 12개의 슈팅 중에 5개의 유슈팅을 만들었고, 반대로 지금 리옹이 13개의 슈팅 중에 5개의 유슈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첼레랑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리옹이라는 팀을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죠. 튀르키예 홈에서, 한마디로 페네르스케가 홈에서는 리옹을 잡고 2차전을 갈 생각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페네르스케는 계속 더 전진할 거다. 그런데 리옹은 역습에 좀 더 가까운 팀이기 때문에 리옹의 전술이 유리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얘네들도 지금 2차전은 상황이 다르죠. 리옹은요, 역습형이 좀 더 가까운 팀입니다. 물론 얘네들은 공격의 색깔이 분명히 좀 있고 공격적인 부분을 넣고 있는 팀이지만요, 얘네들은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상대의 뒷공간에 때려내는 걸 좀 더 편리하게 보여주는 팀이에요. 왜냐, 전방 자원들이 그 정도로 발이 좀 빨라요. 네, 전방 자원들이 좀 발이 빠르고 개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간이 많은 팀들에게 장점을 보이죠. 그런데 내려앉아 있는 팀들에게는 얘네들의 장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페네르스케이가 이제 원정이네요. 리옹이고요. 또한 1차전은 1대1로 무승부를 당했고, 역시나 페네르스케이가 리옹에게 카운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1대1로 2차전으로 온 거기 때문에 페네르스케이는 원래 보여줬던 경기력보다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뒷공간은 누구에게 나오냐? 리옹에게 나올 수 있겠죠. 리옹이 먼저 다가간다는 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상 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두 팀 다 굉장히 높은 선상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4,900억과 4,700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페네르스케이의 탈리스카 선수를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탈리스카 선수를 놓친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뼈 아플 수 있다. 또한 탈리스카 선수 말고도 지금 그린우드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린우드의 또 빠른 발도 리옹의 뒷공간을 때릴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저득점과 다득점 분포에서 다득점 쪽으로 배당이 움직이는 걸 먼저 체킹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배당의 움직임은
그렇게 빠른 출발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둘 다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움직이고 있나 좀 볼게요. 페네레스케 리옹. 네, 아직 멈춰 있고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레알 마드리드랑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요, 이번 시즌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친선전부터 굉장히 불안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레알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제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던 팀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던 팀들이 한두 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역시나 근데 레알 마드리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죠. 네.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하고 지금 소시에다드는요, 상대 전적을 보면 7승 1무 1패, 레알 마드리드가 우위고요. 최근에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죠. 또한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는요, 리그 기준에선 20년 이후부터 패배가 없습니다. 지금 패배가 있다는 거 컵 경기예요. 네. 왜 컵 경기는 배제했냐면요, 컵은요 로테이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 리그에서는요 20년 이후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네. 지금 1차전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레알 마드리드가 67%의 점유율을 가져갔죠. 누구를 상대로? 에스파뇰을 상대로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21개의 슈팅을 만들었습니다. 슈팅을 만들었고요, 8개의 슈팅을 때렸는데요, 단 2득점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죠.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결정적인 부분이 결정력에 대한 부재. 반대로 지금 소시에다드는요,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 베티스하고 경기를 운영했는데 역시나 점유율적인 측면들도 이기지 못해, 점유율만 이겼는데 지금 소시에다드의 부정적인 요소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지난 시즌과 동일한 건데, 너무 불필요한, 그러니까 너무 느린 빌드업이죠. 이거는요 메리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소시에다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뒤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시즌의 출발 자체도요 그랬습니다. 네, 빠르지 않은 적응력,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홈 배당은 너무나도 낮은 배당이거든요. 1.3점대. 이거는 너무 배당적인 메리트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득점과 다득점으로 다가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라는 경기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하고 경기를 했을 때도요, 언더 배당에 대한 강한 굉장히 큰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의 승을 예상하긴 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도 전달을 드렸죠. 네, 얘네들도 저득점과 다득점에 대한 배당의 움직임을 끝까지 체킹해보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죠. 제가 배당에 대한 모든 지표들도 다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들 모두 다 전부 다 회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가입률이 98%고 왜 1년 넘도록 계속 신규 회원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채널인지,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이유가 있겠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it's our game. 데이터의 바다 위 전술을 띄워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 된 이 목소리. 누구의 패스가 더 날카로운가? 우리의 분석엔 경계가 없지. 모두가 외쳐. 아빠는 축구왕. 뜨거운 의견들이 부딪히는 광장. 축구란 이름 아래 우린 다 친구야. 아빠는 축구왕. 아빠는 축구왕. 본 채널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사행성 행위를 권장하지 않으며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지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의 분석 영상이며 실제 베팅이나 구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사설, 도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